내신 대비가 지금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어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내신 대비는 일단 직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요. 상담을 다 해서 아이들한테 너 언제 무슨 학원가? 너 언제 시간이 비어? 오케이, 넌 그럼 그 시간에 와서 나랑 있다가 가. 왜냐면 아이들마다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이제 조금 이제 뜻이 생긴 학생들 같은 경우 과학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바빠서 얘네들 시간 파악을 하고 아이들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그 짜투리 남는 시간에 제가 좀 끼어들려고 해요. 그리고 첫 주차에 교과서를 학생들이 굉장히 무시하는데 교과서에 달려있는 익힘책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다 풀이하고 가야 돼요. 실제로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 있는 창의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단원 마지막에 있는 그걸 변형해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뭐 이거 그냥 읽는 거야 무시하고 와요. 근데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그려보세요 이런 페이지도 많거든요. 어머님들 교과서에 그런 문항이 있으면 실제로 그 아이들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접속하게 하셔서 그려보게 해주세요. 그 프로그램을 지오지브라 이런 걸 써보게 해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쓰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쓰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재에 대하여 오답학습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상위 수학 라이트나 일품이나 혹은 센푼 반이 있고 블랙라벨 푼 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답학습을 시험 기간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까지는 다 끝을 내요. 사실 이제 크게 두 단원이고 뭐 조금 틀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틀렸으면 두 배수 가면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 대비 기간에는 5시부터 와서 10시까지 있어요. 처음에 이게 5시, 10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요 근방 학교들 왜? 애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조금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지? 우리 학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감동을 받은 게 학생 중에 한 명이 51점을 맞다가 이번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날 이제 어머님과 상담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서 이제 상담 전화를 어머님이 하는데 어머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아니 더 잘할까 계속 할 거예요. 얘가 이제 시작을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친구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 선생님이 왜 나 정도 되는 애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계속 시키는지 처음엔 선생님 좀 이해도 안 가고 좀 미웠는데 엄마 나 마지막에 어려웠던 그 문제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해 줬다? 나 왜 선생님이 그걸 시켜줬는지 알겠어. 전 그 말을 듣고 그날 어머님 제가 내신 대비 4주 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저 오늘 가서 맥주 3개 마실 거예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보면 겁도 안 나고요. 해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힘이 붙어요. 애들한테 할 수 있게 시킬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진도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미리 좀 끝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엔 시험을 봐야죠.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제가 금방에 이제 여러 학원들을 조금 이제 먼저 좀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족보에 보시면 강남 3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풀린다. 그 문제집 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A급 수학 풀고 블랙라벨 풀고 이거랑 똑같아요.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학교에선 45분 시험을 봐요. 중학생들은 45분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처음엔 시간 5분 줄여서 40분 짧은 시간에 집중. 서술형 선생님 저희 학교 서술형 안 나오는데 너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 안 할 거야? 너네는 심화수학이 빠져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논술을 강조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은 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네 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술형 다 봐줘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특히 도농중 학생들이 서술형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 뭐 수학적 서술이면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풀이하듯이 뭐뭐 하여서 그러함으로 아야 너 뭐 논술책 쓰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쓰냐 아니야
서술형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한 3주차 지나가니까 애들이 시험 시간 안에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첨삭한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왜냐면 보여주고 저는 다시 뺏어갖고 네가 써라고 시켜서 이게 조금 자료를 다음번에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야 되나 어쨌든 근데 연습을 지금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엔 40분에 하나씩 보지만 이제 조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훈련이 됐거든요. 이제 30분에 하나,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25분에 하나. 애들이 막 그러면 얼굴 허해지면서 선생님 머리가 연락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봐야 돼요. 수업 시간이 왜 기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 뭐 김연아 다큐멘터리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막 보고 스트레칭 왜 하느냐는 말에 뭐 생각을 왜 하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것처럼 어느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극단적인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걸 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요, 학교에 끝나고 빨리 와봤자 6시예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제가 체력을 조금 키워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방학 때 나랑 한번 죽어볼까? 나랑 밥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아니 김밥 한 줄씩 딱 돌려서 먹고 그냥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이제 좀 힘들어갖고 네. 근데 그런 집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수학만 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그 내신 대비 때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내 목에 칼이 빡 이렇게 들어와야 그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시키도록 그렇게 좀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이 모의고사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강남권 그리고 요즘에는 강남보다 서초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서초권 요쪽 거를 저희가 주로 풀리고, 각 학교 것들도 저희가 이제 제가 열심히 타이핑 쳐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 쓰고 있는 어플에서 나오는 시험지가 아니거든요. 다 한글 타이핑인데, 그럼 그거는 오답을 안 시키나요? 해야죠. 그래서 매 시험지는 제가 다 주관식으로 바꿔요. 뭐 아까 전에 뭐 다음 주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거 같은 게 애들이 또 얼마나 똘똘해요. 너무 똘똘하니까 중간에 문구 하나씩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주관식 바꾼 걸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이제 핀셋 교정 해갖고 각자 틀린 거 다시 모아서 복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왜냐면 제가 설명해 준 거 듣고서 그거 토대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걸 하고 가야 돼 해서 첫 주차에 틀린 오답 프린트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풀이. 요거 뒤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 주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번 내신 대비 때는 지난번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좀 빨라져서 이번 내신 대비 때는 바로 1주차 안에 오답 학습지 다 끝내는 게 목표. 지금 저희 학생들이 와 있는데 잘 들어. 니네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주차부터 교과서 풀이. 그럼 각자의 학교 교과서를 저희가 또 풀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오답 학습 역시 저희가 풀 거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그러면 각자 하는 애들마다 속도도 좀 다르고 다 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기출문제 3개 풀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뭐 4개 풀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매 등원시마다 기출문제 3개 이상 풀고, 요건 그 주 토요일 날 또 오답 학습 하고, 그 다음 3주차, 4주차부터는 이제 기출만 계속 풀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나요? 예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의 저 외장하드를 물에다 담그자. 저기서 뿜뿜이다. 저게 화수분이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무한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학교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선행금지법 이후에 나온 시험지들보다 그 전에 나왔었던 거예요. 뭐 2015년, 16년, 17년도, 17년도 뭐 요때 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6중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한 재작년 것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3.6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도 거의 기출문제로 또 한번 연습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학교별 시험 일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알고 있을게요. 이렇게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번엔 좀 길어서 거의 3주에 걸쳐서 시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애는 그러면 5주 해요? 저희 애는 3주밖에 내신 대비를 못하고 해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게, 제일 늦게 있는 도농중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다른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복귀할 때 와서 해야 되는 오답 학습을 다음 주에 미리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복귀했을 때는 바로 진도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내신 대비할 때 실제로 이게 학생이 쓴 거거든요. 이게 조금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자기가 그날 시험 본 거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몇 개,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요. 몇 개 중에서 몇 개, 여기 뭐 20개 중에서 뭐 17개 맞았어. 그럼 요렇게 틀린 번호를 다 써놓으면 제가 요걸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틀린 문제를 아니까 다 주관식으로 바꾼 그걸로 오답학습을 만들어줘요. 여기 개별 맞춤 오답 요렇게 나와 있는 게 학생이 그 주 토요일 날 와서 내가 이렇게 복습을 하고 거기서 틀린 문제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애들 시험지 다 갖고 있으면 손이 지문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다 써라. 다 쓰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3육중 문제인데 여기 원래 보기가 다 있던 문제예요. 다 있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다 일일이 주관식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주관식으로 바꾸고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오답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서술형으로 다 쓰도록, 답만 쓰는 거 없습니다. 답만 쓰는 거 없어요. 서술형 연습을 그냥 평상시에 습관화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렇게 푼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푼 거 그러면 그 전에 복습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3주차짜리인데 3주차 거면 이 앞에 거는 시험 볼 때 한번 풀고 1주차 개인오답에서 풀고 2주차 개인오답에서 틀렸던 게 거기에 계속 틀리고 있는 게 계속 틀리고 있는 거. 그럼 제가 아이들 거 이걸 만들면서 얘가 이거 유형이 망이구나 이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좀 팀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이럴 때는 조교를 끼고 뭐 타이핑 이제 시험지 타이핑 이렇게 치게 시키기도 하는데 요 오답만큼은 특히 이 내신 대비 때 개인 오답만큼은 제가 조교들한테 못 시켜요. 내가 맡은 내 학생은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도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봐야 얘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얘가 어디가 약하고 얘 이건 이제 연습 안 시켜도 되구나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제가 제 손을 거쳐서 다 만들도록 요건 약속을 드릴게요.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 이렇게 풀었던 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가 됐을 때 여기에서 어떤 문장의 채점 기준이 있어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사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급하면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시 써오게 해요. 요거는 제가 한 장 딱 찾았습니다. 아이한테 첨삭해 준 거. 이렇게 첨삭해서 실제로 학생이 쓸 수 있게 연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고사 본 거는 저희 어플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어플에 나오지 않는 그냥 한글 파일로 시험지를 보는 거라서 이건 매주 토요일마다 혹은 조금 피곤하면 일요일 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점수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반별 그럼 반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냐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저희 이제 6월 들어가서 이제 3학년 기말고사 대비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근데 겨울방학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반들이 다 조금 진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M3 T2반이다. 여기 화수목반이고요. 요 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진도가 딱 끝이 났고 요 친구들은 여기에서 3학년 2학기 응용 그리고 공통수학 1으로 들어가죠. 이제 요 학생들은 고등수학 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T1반 요 반 같은 경우도 화수목에 있는 반인데요. 요 친구들 같은 경우 공통수학 1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 지금 진도가 나갔고 뒤에 이제 2차 부등식 그리고 행렬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요건 시험 끝나고 와서 진도 마치고 얘네는 여름방학 시작할 적에 공통수학 2. 그러면 선생님 얘네가 공수원을 한 번밖에 안 보나요? 얘네는 이제 그러면 수요일날 오는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공수원에 오답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학습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2권, 3권 그리고 자기가 약한 유형을 파고들어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M1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열의가 좀 많고요. 열의가 많고 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그 수학 1
지금 이제 대수로 이제 바뀌는데요. 내년부터는 수학 1을 원래 여름방학 때부터 들어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수학 1을 현재 시작을 해서 요반은 진도를 조금 바꿔서 앞단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수열 단원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수열의 합까지 딱 보고 내신 대비가 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수 1, 2까지는 한 바퀴 이상 보고 아이들이 고등과정에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등부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애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냐, 어느 정도 하고 있냐. 그래서 점수 이렇게 나왔고 시험지 이런 거 풀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애들이 좋아요. 지금 잘해요. 제가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욕을 좀 덜 먹어요. 원래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리면 항상 욕 먹거든요. 뭘 배워서 왔어 너? 막 이러면서 항상 욕을 먹는데 조금 덜 먹을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이 잘 해줘야 돼. 오케이? 네, k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런 상세한 부분들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나가실 때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7월 이제 시험 끝난 이후에요. 시험 끝난 이후엔 이렇게 T2반은 공통수학 1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제 최상위 수학 라이트를 요 학생들이 나가고 있었는데 3학년 1학기 거요. 하고 있었는데 막 그 고등수학 과정하고 같이 엮여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시기 너무 길어요. 근데 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해 하면서 일부러 맛을 좀 보여줬어요. 인수분해 공식도 어려운 거 좀 보여주고 2차 방정식 뭐 판별식도 자꾸 알려주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긴 시기나 이런 거를 겁을 안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반도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1반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2차 부등식부터 이제 저희가 진도를 해서 여기는 이제 8월 들어가면서는 공통수학 2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1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대수고요. 지수부터 앞단원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입학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되시냐면 일단 제일 먼저는 어디까지 선행했어요? 안 믿을게요, 어머님들. 네. 죄송해요. 안 믿을게요. 안 믿고요. 저희 그 입학 테스트를 보고 입학 테스트 보시고 나면 이게 저희 겨울방학 때는 없었어요. 겨울방학 때는 없었는데 이제 그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조금 잘 못 봤죠. 네. 놀라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할 학생들마다 보고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뭐 어느 단원에서 많이 틀렸고 이런 거를 분석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이 부분은 그냥 짧게 보시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오답학습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 어플을 통하여도 만들고 제가 주관식을 통하여도 만들고 계속 강조를 드릴게요. 저희 똑같은 문제로만 복습은 안 시켜요. 조금씩 바꾸고 근데 애들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확인은 어떻게 하시냐. 제가 뭐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저도 완전히 초집중 상태라 애들 성적표가 저한테는 성과 보고서 같은 거거든요. 나 잘했어요 어머님들 이러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집중 상태라 그때 막 매주 막 카톡 보내고 일일이 다 막 문자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매번 그렇게 혼자 다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스플랫이라는 어플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 출석한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가 뭐 4주 동안 어떻게 봤는가 그러면은 얘네들 학습지는 어떻게 나갔는가 어머님들 어플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저 그 시험지 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이거 점수 엄마가 지금 보실 텐데 그러니까 1일 테스트 보잖아요. 어머님이 딱 점수 올라오는 시간에 기다리셨다가 얘 오늘 무슨 단원 봤지?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틀렸던 거 그냥 안 냅둘게요. 그러면 이제 잘한 친구예요. 잘한 친구예요. 어머님 여기 계신데 잘한 친구인데 어쨌든 처음에 틀렸던 거를 틀렸던 문제를 다시 왜 지금 요게 3문제로 돼 있냐? 이제 2배수. 여기에서 또 틀린 요거는 그 다음에 3배수. 그 다음에 유형 그 틀린 유형만 다시 긁어서 다시 복습. 이렇게 해서 제가 애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연습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입학 테스트를 봤던 학생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상담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카톡도 하고요. 네,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궁금하실 거잖아요. 애들 지금 이 중요한 애들을 맡겨놓으셨는데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고 자주 연락드리고 조금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서 또 전화드려요. 이럴 수 있어요. 자주 연락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어머님들. 그리고 등원하시게 되면 2주 후에 한번 다시 혹은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죄송한데 책을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네, 대부분 어머니 죄송한데요. 보충이 필요해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으로 전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다른 선생님을 또 모셔오려고 좀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수업을 할 거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을 모셔올게요. 예, 저쪽에서 같이 수업하던 선생님들을 모셔올게요. 저하고 수업하는 스타일이 같아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수업의 스타일이 실제로 제가 한 10년 전에 대치의 그 CMS 영재관이 있어요. 학원 강사들만 한 450명 정도 있는 학원이고요. 학생들이 2,000 몇백 명 이렇게 다니는 큰 학원인데 제가 거기에서 나 내신 대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 이사님이 저를 말렸어요. 개인 오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강사들이 힘들어서 못한다. 다 나간다. 강사들이 다 나간다. 애들이 다 나간다가 아니라 요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같이 했던 선생님들, 할 수 있는 선생님들, 하는 선생님들, 예, 좀 독한 끝까지 물어닫고 네가 해 대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만 모셔올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참 안 먼데 지하철 바로 앞인데 안 온다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 다른 거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다 다르게 판서는 한 번에 해요. 근데 오답학습은 다 다르게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킬 거고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할게요. 모르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킬게요. 제가 그러면 어떤 날은 어머니 예 죄송한데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저랑 밥 먹고 보낼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얘 뭐 하고 있지? 얘 몇 점이지? 가끔은 조금 이거 하나 맞았다 해줄게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짜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대신 제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어머니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내신 대비도 준비 잘해서 학생들하고 좋은 결과 얻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준비 잘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내년 고등학교 올라갔을 적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거나 배운 적 없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